안녕하십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인생이 조금 보이는 김영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묻곤 하십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 편안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이지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저도 젊은 날에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기 바빴습니다. 무언가를 손에 쥐고 얻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만이 잘 사는 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70이 넘고 80이 지나 이제 100년이라는 긴 세월의 언덕을 넘어서 보니 비로소 마음에 와닿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마치 긴 여행과도 같아서 젊은 청년의 때에는 대난의 짐을 가득 채우며 산을 오르지만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그 무거운 짐을 하나둘씩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잠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70살, 70이라는 나이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옛 서민 공자께서는 이 나이를 두고 존심이라 하여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자유로운 나이라 하셨지요. 그러나 그 경지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한 물로 헹구듯 비워내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을 엄격하게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겼을 때 비로소 닿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번민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은 뼈아픈 조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70의 나이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세 군데 장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 나이 먹고 내 다리로 못 갈 곳이 어디 있나 하며 서운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지켜본 수많은 인생들 속에서 노년의 불에는 대개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발을 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더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단순히 지도상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좀 막고 평생 힘들게 쌓아온 덕을 깎아먹으며 끝내 원치 않는 무거운 업보를 짊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두운 기운이 서린 자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영혼이 맑고 투명해지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흙탕물 속에서도 힘차게 헤엄칠 기운이 있지만 이른의 영혼은 마치 하얀 무시옷과 같아서 작은 얼룩에도 쉽게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나눈 거친 대화 한마디, 그리고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남겨진 끈적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결국 나의 노년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성숙한 어른은 자신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서 멈춰서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가니까 돈 따라가고, 심심하니까 따라가고, 예전부터 늘 가던 곳이니까 습관처럼 가는 그런 관성적인 삶은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하늘이 허락해주신 남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저의 100년 세월을 녹여낸 고백이자 여러분의 남은 생을 환하게 비춰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진심입니다. 부디 그가 아닌 마음으로 깊은 울림으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은이라는 귀한 나이에 왜 그 새 곳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 속에 담긴 준엄한 인생의 이치를 저와 함께 천천히 짚어보십시다. 이 흔히 넘으면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시끌벅적하고 북적이는 곳을 찾아가려 애를 쓰지요. 네, 맞습니다. 옛 동창들의 화려한 회갑잔치나 칠순잔치 혹은 자식 자랑이 난무하는 동창회 모임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뼈저리게 느낀 점은 노년의 가장 깊은 고독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화려함 속에 덩그러니 앉아 있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70의 나이에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바로 허영심이 가득한 모임입니다. 겉으로는 하하호호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가 더 비싼 옷을 입었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혹은 자식이 얼마나 크게 출세했는지를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그런 곳에 다녀오시고 나면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지시던가요? 아니면 왠지 모를 허탈감과 남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시던가요? 노련의 업보는 대개 입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잘된 소식을 들으며 진심으로 손뼉 쳐주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시기심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아주 큰 빚을 짓는 일입니다.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상무가 됐는데 말이야. 같은 말들은 그 순간에는 달콤할지 모르나 결국은 타인의 원망과 질투라는 부정적인 기운을 내게로 끌어오는 위험한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유독 체면치레와 남과의 비교에 민감하지요. 하지만 이르는 그 체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자유로운 나이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잔치집의 소란스러운 소음은 우리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를 가로막습니다. 설기운에 실려보낸 무의미한 시간들은 다음날이면 지독한 고화함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뒤처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의 조용한 숲길을 흙냄새 맡으며 걷거나 평소 읽고 싶었던 제 간고를 펴놓고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단 한두 명이면 족합니다. 그 외에 나를 억지로 증명해야 하고 나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야 하는 자리는 과감히 발길을 끊으십시오. 진정한 풍경은 금태 두른 안경이나 번쩍이는 비싼 시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 정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고요하고 인자한 태도에서 나오는 법이지요. 에너지가 귀한 노년에 그런 불필요한 장소에 가서 기운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을 시기나 질투, 허영의 불꽃을 피우는 것에 쓰지 마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노련의 품위를 지키고 평온한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품위를 지키고 평온한 내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티다니를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른에 당신이 머물러야 할 진정한 보금자리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이른의 나이에 우리가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분쟁의 현장, 즉 싸움터입니다.
특히 자식들의 다툼이나 타인의 시비가 엇갈리는 장소에 깊이 발을 들이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들의 갈등을 모른 척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요. 내가 어른으로서 한마디에서 바로 잡아야지 하는 책임감이 앞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뱃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개입해야 할 때보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데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미 성인이 된 후의 갈등은 그들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입니다.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거나 훈수를 두른 순간 갈등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부모를 향한 원망으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무거운 업입니다. 자식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할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갈등 속에 뛰어들어 마음을 끓이고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남의 무거운 가방을 대신 내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내 무릎이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시비가 있는 것도 멀리 하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편을 가르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의 소용돌이는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일흔의 나이는 주변의 기운에 아주 쉽게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맑은 기운은 탁해지고 심장은 불필요하게 두근거리게 됩니다. 나만 안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나쁜 업의 파동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그와 제 입으로 짓는 죄를 경계하라고 가르치지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게 되고 결국 내 입에서도 독한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노년의 입술은 지혜를 전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데 써야지 누군가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노년의 평화를 깨뜨리고 내 자식들에게까지 그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의 가치를 아는 노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식이 갈등을 겪고 있다면 조용히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타인이 시비를 걸어오면 그저 허허 웃으며 자리를 피하십시오. 피하는 것은 겁이 나서 도망치는 비겁함이 아닙니다. 인생의 깊은 이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부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내가 억지로 풀려고 끙끙댔던 그 갈등의 매듭도 가만히 두고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면 시간이 저절로 풀어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 할수록 실타래는 더 꽉 엉켜버리기 마련이지요. 나이가 들어서도 아랫사람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물결이 잔잔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럴 수도 있겠지.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넉넉한 품이 필요합니다. 굳이 내 말이 옳다고 빗대 세워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세월이 흐르면 거짓은 거치고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지켰던 그 침묵과 고요함은 내 얼굴에 아주 인자하고 깊은 주름으로 아름답게 남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시끄러운 곳으로부터 과감히 발길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남 싸우는 구경이나 남의 일 참견하는 데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미운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방생의 시간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들에게는 든든한 등대 같은 버팀목이 되어주는 길이고, 나 자신에게는 평온한 노후를 선물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른의 나이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눈에 보이는 장소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길 내가 왕년에는 대단했는들 하며 화려했던 시절을 추억하다가 힘 빠진 현재의 내 모습을 초라하게 느끼게 만드는 장소, 혹은 과거의 나에게 뼈아픈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나 기억이 머무는 곳을 다시 찾아가는 일을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삼삼오오 모여 옛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날아다녔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며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린 강물을 다시 붙잡으려 애를 쓰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확실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내 집을 떠나간 손님일 뿐이며 그 떠난 손님을 붙잡고 앉아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흔이라는 나이는 이제 뒤를 자꾸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앞에 남은 생의 조각들을 얼마나 맑고 투명하게 닦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서린 곳에 자꾸 마음을 두다 보면 거울 속에 비친 현재 늙은 내 모습이 자꾸만 작아 보이고 비참해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지요. 더욱 위험한 것은 원망의 장소를 마음속으로 서성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돈을 잃게 했던 사람, 내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던 사람들과 관련된 장소를 찾아가거나 그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행위는 내 영혼에 스스로 생채기를 내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꼭 갚아주리라 혹은 사과라도 꼭 받아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기억의 언저리를 맴도는 순간 여러분의 눈에는 빛을 잃고 어둠으로 물들고 맙니다. 원망은 내 가슴에 품은 무거운 돌덩이와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으면 결코 평온이라는 바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그 귀한 에너지를 쓰는 것은 인생 장사에서 가장 큰 미치는 장사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주신 나의 복을 스스로 깎아먹고 내 몸의 병을 키우는 지름기르기 때문입니다. 설령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부족한 인격 탓이여 그 사람이 지은 죄일 뿐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 모욕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하루 종일 곱씹고 괴로워하는 순간 비로소 그 모욕은 나의 짐이 되고 나의 업보가 됩니다. 저는 우리 번님들께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대청소를 시작하십시오. 서랍 속에 쌓인 낡고 못쓰는 물건을 버리듯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과거의 장소와 인연들을 하나씩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는 참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다 지나갔고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30년 전에 화려했던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노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찻잔과 창가로 들어오는 포근한 햇살입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현재 소중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르는 인생이 저무는 황혼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단단한 알맹이만 남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의 시기입니다. 억울함들, 잘났다는 자만심도 모두 그 자리에 훌을 털어버리고 오십시오. 소중한 발걸음을 이미 사라진 과거 위에서 허비하지 마십시오.
살아서 쉬는 오늘, 그리고 더 맑아질 내일을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며 보호하는 길입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흔이라는 나이에 우리가 왜 하염 떠는 자리, 싸움박질하는 장수, 그리고 과거라는 무덤을 멀리해야 하는지 이제는 조금 고개가 끄덕여지시는지요. 제가 100년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에 찍힌 잔고도 아니야, 자식의 대단한 성공도 아니요, 왕년의 높은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평정심이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을 때 내 마음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나 미움이 없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그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편안한 상태 말입니다. 흔히들 노련의 삶을 해가지는 황홀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황홀은 단순히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의 뜨거웠던 열기가 가라앉고 온 세상이 가장 아름답고 극한 색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작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물건이든 인간관계든 내게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른이 넘어서도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애쓰고 욕심내는 것은 내 영혼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장롱 속에 오래된 훈장이나 상장, 입지도 않으면서 쌓아둔 옷들, 그리고 만나고 나면 기운만 빠지고 머리만 아픈 인연들을 하나둘 정리해 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고요하고 맑은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둘째로, 입술을 닫고 귀를 열되 오직 선하고 좋은 것만 담으십시오. 남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며 참으십시오.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비수가 되어 꽂히지는 않을지, 혹은 좀 전은 내 품격을 깎아내리지는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대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참 좋습니다라는 따뜻한 말을 자주 건네십시오. 그 말들은 듣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말을 뱉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귀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밖으로 나가 걷고 사색하십시오. 헬스장에 가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발바닥에 흙과 땅에 닿는 느낌을 온전히 느끼며 걷는 그 시간은 저 넓은 우주와 내가 소통하는 신선한 시간입니다. 계절 따라 변하는 자연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삶의 이치를 배우십시오. 꽃이 피면 지는 것이 자연스럽듯 우리 몸이 늙고 기운이 예전만 못한 것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의 선밈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시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노인이라고 소외시키더라도 절대 노여워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속이 좁고 부족한 탓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먹구름이 잠시 지나간다고 해서 파란 하늘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 남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른의 당신은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존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 영혼이 시들시들 말라가는 것이고 죽는 순간까지 미움과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참 좋은 인생이었다,
참 고마운 삶이었다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제가 들은 이 소박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에 의지할 수 있는 작은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곳의 독한 장소를 피하고 내면의 맑은 샘물을 길어 올리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는 인자한 성자의 미소가 머물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머무른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생의 아름다운 가을을 지나고 계신 사랑하는 번님들 부디 마음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